자, 안녕하십니까. 기계공작법 3장 용접 열처리 중에서 오늘은 가스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가 현장에서 가스 용접을 하는 사진이 나와 있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스 용접을 할 때 우리가 거기 이제 아세틸렌 가스나 뭐 산소나 이러한 가스들의 이제 압력계, 그 다음에 토치, 그 다음에 TV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가연성 가스라 그래서 자, 불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이제 아세틸렌, 그 다음에 수소가스, 그 다음에 도시가스, LPG 가스 등의 우리가 불에 잘 붙는 이러한 가연성 가스가 있고, 이러한 가연성 가스가 불이 잘 붙도록 산화를 도와주는 산소, 이렇게 두 가지의 혼합물을 혼합가스를 우리가 연소시켜 가지고 용접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스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아세틸렌 가스, 그 다음에 수소가스, 도시가스, LPG 가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가연성 가스에서는 아세틸렌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소 아세틸렌 용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없는 뭐 프로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가스 용접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아세틸렌을 이용한 산소 아세틸렌 용접을 가스 용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이러한 가스 용접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자, 가스 용접의 장점은 뭐냐? 열량 조절이 용이하여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금속이나 얇은 판, 그 다음에 용융점과 비등점이 낮은 금속의 용접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설비 비용이 저렴하다. 자, 여기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은 우리가 일반 이제 가스 파는 데에서 아세틸렌 가스하고 산소 가스만 이렇게 본배라 그러죠. 우리 가스통 본배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하고 토치, 그 다음에 팁만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스 용접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상당히 저렴한 이러한 용접에 해당되고, 단점은 뭐냐? 열 효율이 낮고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이 산화 또는 탄화될 가능성이 많다. 자, 우리가 이제 불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 효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가연성 가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꽃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가열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화되거나 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 때 이제 알바로 이렇게 가스 용접으로 이렇게 가스 용접, 아크 용접을 이용해서 어, 온수 배분기를 이렇게 만드는 알바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스 용접을 초반에 잘 못하는 초보들은 이게 일정 온도로 가열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절단을 할 때는 일정 온도로 빨갛게 달궈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소를 불어 넣어서 이렇게 쭉 잘라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늦어지면 아예 이 모재가 녹아 내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표면 자체가 이렇게 녹아 내려서 이렇게 절단이 안 되고 어 뭐라 그럽니까? 용융돼서 녹아내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량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스킬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산화돼 가지고 녹아버린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킬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이렇게 절단면을 만든다든가 용접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나 탄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장시간 가열 시에 용접 변형이 발생될 수가 있고, 자,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기계적 강도가 저하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 용접의 장단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용 연소가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소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우리가 아세틸렌이나 수소, 그 다음에 LPG 가스, 도시가스, 그 다음에 프로판, 부탄, 메탄 가스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세틸렌 가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 화학식으로는 C2H2. 자, 여기 아세틸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 이러한 가스들의 발열량을 우리가 봐보면 아세틸렌은 자, 뭡니까 최적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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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에 들어있는 가스로 우리가 몇 칼로리를 낼 수 있느냐, 발열량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세틸렌은 12,690 칼로리, 그 다음에 수소는 2,420, 그 다음에 프로판은 2780, 그 다음에 메탄은 8088, 산화탄소는 28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이 비교적 우리가 발열량이 높은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혼합비를 보면 우리가 산소와 가스와 산소의 혼합비를 보면 최저일 때는 1대 1.1, 그 다음에 1대 1.8, 1대 1.7, 그래서 최적은 1.1대 7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고 화염 온도는 우리가 아세틸렌 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최고 화염 온도는 3430도. 자, 이렇게 해서 최고 화염 온도도 아세틸렌 가스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가스 용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아세틸렌 가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아세틸렌 가스의 화염 온도가 높고 화염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틸렌 가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모재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기 때문에 가스 용접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세틸렌을 생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카바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칼슘과 탄소의 화합물인 탄화칼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물을 가하면 아세틸렌 가스가 이렇게 발생되는데, 아세틸렌 가스가 이렇게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자, 소해석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아세틸렌 가스를 이렇게 추출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서 우리가 불꽃의 화염을 우리가 봐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염 온도는 우리가 아세틸렌 그 팁에서 우리가 19mm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온도가 600도씨, 그 다음에 22mm까지는 3500도씨, 그 다음에 50mm 30mm까지는 우리가 3000도씨, 그 다음에 50mm까지는 2000도씨, 그 다음에 65mm 이렇게 화염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은 1000도씨 정도의 이런 화염 온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꽃의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탄화염이냐, 중성염이냐, 그 다음에 산화염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탄화염은 우리가 아세틸렌 과잉 불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세틸렌과 산소의 비율이 1대 0.85에서 0.95로 아세틸렌이 더 많은 우리가 비율을 갖게 되면 우리가 탄화염이라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불꽃이 이렇게 형성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표준 불꽃이라고 하는 중성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산소와 아세틸렌의 혼합비가 1.04에서 1.14대 1 정도의 우리가 혼합비를 갖는 이러한 중성염 불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염은 산소가 과잉된 불꽃인데, 산소와 아세틸렌의 비율이 1.15에서 1.7대 1 정도의 우리가 혼합비를 갖는 이러한 불꽃을 우리가 산화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불꽃,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준 불꽃은 우리가 중성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중성염은 연소 상태의 불꽃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꽃으로서 아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꽃이라 그랬죠. 중성염이. 자, 주철이나 영강, 그다음에 고탄소강, 그다음에 크롬강, 구리, 아연, 납 등의 금속을 용접할 때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염이라고 하는 산소 과잉 불꽃은 금속을 산화 탈탄시킬 수 있으며 높은 온도의 용접을 요구할 때 이용되며 황동이나 청동 등의 용접에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과잉 용접은 우리가 탄화염이라고 하는데 알루미늄이나 모넬메탈,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강 등의 용접에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금속과 용접화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강은 녹는 점이 뭐 1500도씨, 경강은 1450도씨,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는 1400에서 1450도씨 이렇게 녹는 온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염은 우리가 영강인 경우에는 아까 표준 중성염, 그 다음에 경강인 경우에는 아세틸렌 약간 과잉, 그러니까 탄화염,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도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탄화염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금속에 따라서 우리가 금속의 녹는점이 나와 있고 어떤 불꽃을 사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용접 장치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용접 장치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토치라고 하는 끝에 부분에 이 토치, 우리가 이 토치에서 우리가 이제 산소와 아세틸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요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산소와 아세틸렌의 양을 여기에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산소와 아세틸렌 양을 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불꽃이 나오는 팁에서 불꽃이 아까 중성염이냐 뭐 탄화염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본백,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있는 산소통,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 본백, 그래서 아세틸렌 통, 그 다음에 압력 조절기, 산소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조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 이렇게 구조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통 부분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안전 캡과 산소 안전 캡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용접봉인데 가스 용접봉은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을 우리가 용가제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용가제를 녹여 가지고 같이 붙이는 이러한 용접이 이제 가스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재와 조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우리가 주로 이제 용접봉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가스 용접에서. 자, 대부분의 뭐 가스 용접뿐만이 아니고 아크 용접이나 이런 경우에도 모재하고 거의 동일한 조성을 갖는 용접봉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용접돼서 그 부분이 결합이 되었을 때 다른 모재 부분하고의 뭐 이질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도가 저하된다든가 이러한 조성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그 모재와 동일한 우리가 용접봉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철이나 특수광은 모재와 성분이 다른 특수 용접봉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철이나 특수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재와 다른 성분을 쓰지만 일반적인 철을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것을 쓰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수광은 뭐 그 특수광으로 되어 있는 용접봉을 일반적으로 특수광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떠한 특수 용접봉을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모재와 같은 동일한 조성을 갖는 용접봉을 주로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용접 시에 용착 금속의 조성 변화로 용착
용접봉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연강판 두께와 용접봉의 지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모재 두께가 2.5T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봉의 지름을 1에서 1.6mm 정도를 쓰는 게 좋고, 모재 두께가 2.5에서 6mm 이 사이인 경우에는 모재의 지름을 1.6에서 3.2, 그 다음에 모재의 두께가 5mm에서 8mm인 경우에는 용접봉의 두께를 3.2에서 4mm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재의 두께가 1mm 이상일 때에는 용접봉의 지름을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접재 두께를 T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D는 2분의 T 플러스 1 요 값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용접봉의 두께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재와 거의 같은 성분을 갖고 있으나 모재 종류와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접봉을 선택할 때는 모재와 거의 같은 성분을 갖는 걸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구하지 못하는 특수 금속이나 이런 경우에는 모재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재가 나와 있는데, 용재의 기능과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부에 게재하는 산화물을 용융하여 슬랙으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작업 중에 용접부를 공기와 차단시켜서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조한 분말이나 페이스트 또는 용접본 표면의 피복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용재는. 자, 그 다음에 각종 금속에 적당한 용재는 연강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주철에는 탄산나트륨, 그 다음에 붕산, 중탄산나트륨 등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동화금에는 우리가 붕산화, 염화리튬,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칼슘, 염화리튬, 플로르화 칼륨, 그 다음에 산화칼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재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용접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가스 용접법은 주로 이제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이제 접합할 때 이렇게 가스 용접을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절단을 할 때도 우리가 가스 용접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는데, 절단을 할 때는 간단합니다. 그 앞에 화염이 나오는 이러한 팁에 화염이 나오는 이러한 팁을 이용해서 모재를 이렇게 달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산소가 나오는 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달궈진 다음에 뒤에 산소를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렇게 분출을 하면 달궈진 부분에 그 산소가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빨갛게 달궈진 부분을 산소가 이렇게 절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쭉 가면 판을 이렇게 절단시키는 이러한 게 이제 산소 가스 용접을 이용한 절단 방법이 되고, 가스 용접, 그러니까 이제 접합하는 방법에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팁을 우리가 이렇게 전진시키면서 자, 이 방향으로 이제 전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용접봉을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녹여가면서 접합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용접해 가는 팁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용접봉이 뒤에 이렇게 위치시켜 가지고 녹이면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용접봉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전진 용접법,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용접봉이 있는 경우에를 우리가 후진 용접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스 용접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두 개 판을 놔두고 이렇게 부분을, 자, 여기 보시면 부분을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붙여 놓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용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열 변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변형이 돼 버려서 우리가 요 겹쳐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벌어져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접이라고 해서 살짝 살짝 붙여 놓고 나서 이렇게 쭉 용접을 해 가면 우리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스 화염을 조절해서 표준염 상태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두 판을 가접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러한 후진법이나 전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용접봉을 녹여 가지고 이렇게 접합해 가는 방법이 우리가 가스 용접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용접법에서 자, 우리가 이제 1.6mm 짜리 강판에 맞대기 용접하는 거하고 3.2mm 짜리 강판에 우리가 맞대기 용접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께가 얇은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용접을 해 가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아래 보기 그 I형 맞대기 용접 판 두께가 1.6에서 2.0mm일 때 우리가 용접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판 두께가 얇으면 여기 이제 용접 부분을 따로 가공을 안 하고 이렇게 맞대서 이렇게 용접을 해도 우리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이 되는데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홈을 V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이렇게 용접을 해야 용입 부분에 용입 양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께가 두꺼운 경우하고 얇은 경우에 자 용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얇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쭉 용접을 해 가고 우리가 이제 용접하는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가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얇기 때문에 모재가 녹아서 같이 이렇게 이제 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우리가 V자형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해야지만이 용입이 잘 되고 이렇게 원활한 용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하는 양도 보면 한번 이렇게 용접을 해놓고 그 위에 2층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가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가스 용접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